안녕하세요. 사플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찌라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는 말 그대로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찌라시 무시하지 마십시오. 찌라시는 민심입니다. 민심을 반영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민심 중에서 일부는 입법하시는 분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찌라시 2탄입니다. 찌라시 2탄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모임에서 톡방에 올린 자료인데요.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찌라시입니다. 그렇지만 찌라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심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입법으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찌라시를 보시기 전에 저희 사플TV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오늘 제가 출력한 자료는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읍면 단위, 수도권 이외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혜택입니다. 취득세 및 무려 5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파격적 혜택은 1인당 한 채만 해주는 걸로, 이런 내용이 찌라시 1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1인당 허그 보증 한도를 2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2건의 한도를 폐지하겠다. 대출을 좀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수, 준주거 허용. 준주거면은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준주거 주택이잖아요. 기준 시점은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제외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법에서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주택은 주택인데 주택수에서만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제외되는 개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재테크, 세테크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1세대 1주택 때는 기존 주택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한 채를 사더라도 괜찮다, 도생은 한 채를 사더라도 뭐 괜찮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찌라시기 때문에 입법이 될 때까지는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 쪽에서 보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보유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아마도 오피스텔이나 도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입법이 되더라도 면적 제한은 두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약 쪽에 소형주택이랑 국세, 양도소득세, 소형주택은 기준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고가주택 기준도 지방세법, 국세 다 틀렸거든요. 종부세도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9억으로 맞췄습니다. 9억으로 맞추다가 다시 또 12억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죠. 이게 고가주택의 기준이 모든 세법마다 다 다르면은 납세자분들의 예측 가능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더라도 면적 제한은 정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찌라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찌라시의 내용은 분양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권이 1년 미만은 무려 70%, 1년에서 2년은 6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1년만 지나면은 일반가세, 누진가세, 소득세율,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찌라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분양권 거주 의무 폐지. 분양권을 취득하면은 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뭐 분양권을 조정지역에서 샀다. 이럴 때 완성주택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면은 거주 의무가 있는 조정지역일지라도 완성주택이 등기되는 순간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면은 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찌라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8번째 찌라시 내용은 분양권 주택수에서 제외. 이 분양권은 과거 정권에서 주택수로 카운트하도록 들어갔거든요.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말까지는 분양권을 샀더라도 현재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은 역시 분양권도 주택수로 카운트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서 아예 빼자. 이런 내용이 찌라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심을 반영한 내용으로 좀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찌라시 내용은 취득록세 단계적 중과 완화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취득세 중과세는 이 50% 수준으로 12%가 6%, 8%가 4% 이렇게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민심은 취득세 완화해달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찌라시입니다. 10번째 찌라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2주택은 20% 할증, 3주택은 30% 할증 이런 내용인데 법은 있으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중과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민심으로 찌라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찌라시 내용, 민심의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찌라시는 민심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가지는 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세테크 하시는 길에 찌라시 참고하셔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